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게 내 대출이잖아? 장바구니 물가에 대체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 하고요. 오늘은 바로 그 복잡해 보이는 한국은행의 경제 줄타기, 그 비밀을 아주 쉽고 명쾌하게 파헤쳐보겠습니다. 물가가 오를까봐 걱정하다가 또 경기가 가라앉을까봐 걱정하고 마치 시소의 양쪽 끝에 앉아 있는 것 같죠. 우리는 왜 이 불안한 경제 시소에서 내려올 수가 없는 걸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사실 한국은행이 매일같이 풀어야 하는 가장 큰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경제가 왜 이렇게 끊임없이 시속 게임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사실 이 아슬아슬한 균형 잡기가 바로 중앙은행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시소의 양쪽 끝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쪽 끝에는 높은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가 막 올라요. 그럼 내가 가진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미래를 계획하기가 너무 힘들어지겠죠? 반대쪽 끝에는 디플레이션이 있습니다. 물가가 앞으로 계속 떨어질 것 같으면 사람들이 나중에 사야지 하면서 다들 지갑을 닫아버려요. 그럼 기업도 투자를 멈추고 경제 전체가 꽁꽁 얼어붙을 수 있습니다. 이 둘 다 우리가 꼭 피해야 할 상황인 거죠. 바로 그래서 한국은행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동화에 나오는 것처럼 골디락스 지점을 찾아내는 겁니다. 경제가 너무 뜨겁지도 또 너무 차갑지도 않은 딱 적당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 모두가 안정적으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니까요. 그렇다면 그 딱 적당한 상태를 만들기 위한 첫 번째 과제는 뭘까요? 바로 경제가 너무 뜨거워지지 않게 관리하는 것, 즉 물가 안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물가 안정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 아주 기가 막힌 정의를 내린 사람이 있어요. 바로 과거 미국의 전설적인 중앙은행 총재였던 앨런 그랜스펀인데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평소에 경제 생활을 하면서 물가에 대해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상태. 와, 정말 꿈만 같은 이야기 아닌가요? 그렇다면 한국은행이 목표로 하는 그 딱 적당한 물가 상승률은 과연 몇 %일까요? 정답은 바로 2%입니다. 근데 0%가 아니라 왜 2%일까요? 이게 참 흥미로운데요. 약간의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주요 국가들이 이 2%를 기준으로 삼고 있죠. 좋습니다. 그럼 이 2%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은행은 어떤 도구를 사용할까요? 한국은행은 아주 강력한 온도 조절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로 경제 전체의 온도를 조절하는 거죠. 그 핵심 도구가 바로 우리가 뉴스에서 자주 듣는 기준금리입니다.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경제가 너무 뜨거워서 물가가 오를 것 같다? 그러면 기준금리라는 온도 조절기를 높여서 경제 열기를 식히는 겁니다. 반대로 경기가 너무 차갑게 식어간다 싶으면 금리를 낮춰서 사람들이 돈을 좀 더 쉽게 빌려 소비하고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이 과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딱 결정하면요. 그게 신호탄이 됩니다. 맨 처음엔 은행의 예금, 대출금리가 움직이고 환율도 바로 반응하죠. 그러면 사람들은 대출 이자 부담에 따라 소비를 줄이거나 늘리고 기업들도 투자 계획을 다시 짜게 됩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결국엔 나라 전체의 생산량과 물가라는 거대한 흐름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마치 도미노가 쓰러지는 것처럼요. 자, 지금까지는 이론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실전입니다. 불과 얼마 전 우리 경제를 뒤흔들었던 거대한 폭풍 속에서 한국은행이 이 온도 조절기를 얼마나 섬세하게 또 과감하게 사용했는지 그 실제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지난 15개월은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았어요. 2024년 10월 경기가 드나들 조짐을 보이자 한국은행은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시작했죠. 그런데 불과 6개월 뒤인 2025년 4월 미국의 관세 폭탄이라는 정말 누구도 예상치 못한 폭풍이 닥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의 반전이 일어나요. 2025년 하반기부터 갑자기 AI 수출 붐이라는 순풍이 불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당시 관세 충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는 이 그래프 하나로 바로 설명이 됩니다.
2024년 말까지만 해도 1.9% 성장을 예상했는데 불과 몇 달 만에 전망치가 0.8%까지 그냥 수직으로 떨어졌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 공포감 하나만으로 경제가 얼마나 얼어붙을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죠. 당시 보고서를 보면요, 정말 핵심을 찌르는 문장이 있습니다.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엄청나게 위축되었다. 불확실성이 가장 큰 적이다. 맞습니다. 경제에서 가장 무서운 건요, 단순히 상황이 나쁜 것보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바로 그 불확실성 자체인 겁니다. 이 위기 앞에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차례 내리는 결단을 내립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어요. 왜냐하면 금리를 내리면 경기는 살릴 수 있지만 자칫하면 가계부채를 더 늘리거나 환율을 불안하게 만들 수도 있었거든요. 여러 개의 공을 동시에 저글링하듯 아주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 모두가 위기라고 말할 때 정말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거대한 파도가 우리 경제를 덮쳤습니다. 바로 전 세계를 휩쓴 AI 붐이었습니다. 이 차트를 한번 보시죠. 당시 수출 회복을 이끈 주역이 누구였는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AI 관련 반도체가 전체 회복의 무려 60%를 이끌면서 위기에 빠졌던 한국 경제의 진정한 구원투수 역할을 해낸 겁니다. 그야말로 극적인 역전 드라마였죠. 이렇게 극적으로 폭풍우를 헤쳐나왔지만 아직 안심하긴 이릅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은행은 어떤 새로운 도전들을 마주하고 있을까요? 네, 아직 안심하긴 이르죠. 한국은행의 레이더에는 여전히 여러 잠재적인 위험들이 잡히고 있습니다. 다시 들썩이는 소득권 집값 문제, 언제 터질지 모르는 가계부채라는 시한폭탄, 여전히 불안한 환율, 그리고 지금의 AI 붐이 혹시 버블은 아닐까 하는 우려까지 관리해야 할 변수들이 여전히 정말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복잡하고 거대한 경제 이야기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생각보다 훨씬 더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그 경제 온도 조절기를 어느 쪽으로 돌리느냐에 따라서 당장 다음 달 여러분의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달라지고요. 예금 통장에 찍히는 이자가 바뀌고 매일 장바구니에 담는 물건들의 가격이 결정됩니다. 우리 삶과 그야말로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거죠. 결국 이렇게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경제 환경 속에서 안정으로 가는 완벽한 정답, 과연 존재할까요? 아마 정해진 답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의 아슬아슬한 줄타기와 깊은 고민은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계속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